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할까봐 걱정하잖아요. 내 꿈에서 깨면 음,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아요. 아, 아,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음, 이해해요. 그래요. 누가 이렇게 설계한 건가요? 신이요. 음, 어떻게 해야 신과 만날 수 있을까요? 더 가까워지거나.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좀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굉장히 압축적이고 심오하고 그래서 그 연구소 회원분들께서 정말 압도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렇게 길진 않으니까 오늘 쭉 듣고 잠깐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자, 오늘 이분의 사연은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가 타로 상담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는 나름 유복하게 잘한 듯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터울이 나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랑 부모님이랑 유복하게 자르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언니 오빠들이 다 자신의 친언니, 친오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엄마와 아빠가 각자 재혼하신 거예요. 기존에 자녀가 있는 상태로 각자 재혼하셨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막내가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터울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위에 언니 오빠들이 좀 질투를 많이 받았겠죠. 실제로 그런 질투도 많이 받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언니 오빠들이 삶에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받았고 그런 가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유복했으면 계속 유복해서는 모르겠는데 그 사춘기 때 집안이 푹썩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유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푹썩 무너진 경험도 이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양쪽 부모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어머님은 뭐 여장부 같은 분이셨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쪽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은 어렸을 때 별다른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원래 아버지 집안이 원체 막 다 엘리트 공부 잘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요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뭐가 겹쳤냐면 자기가 막내딸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귀여웠나 봐요. 이뻤나 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쪘게 되겠죠.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한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살찐 자신에 대고 막 강제로 막 운동을 시키고 뭐 사람처럼 안 돼야 하고 너무나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막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살이 빠지면 또 이렇게 찌고 빠지면 또 찌고 이런 엄청나게 심한 요요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모님과의 갈등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는 그 부모님과 연락을 다 끊고 지낼 만큼 이렇게 된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사연도 사연이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심오합니다. 너무나 심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한번 쭉 다 듣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잠깐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고 편안한 당신이 보세요. 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음, 몰골이 말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점에서요? 그냥 얘가 되게 피폐해 보여. 아이고, 그렇게 피폐해 보이는 아이를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너무 애쓰지 마.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직접 말로 전해주시겠어요? 그냥 다 알아서 잘 될 거니까 음, 너무 마음 졸이면서 살지 마. 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돼. 그나저나 현재 는 왜 이렇게 피폐해 있는 걸까요?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무엇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막막감. 미래에 대한. 자,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미래에 살고 있는 당신이 제일 잘할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걸 다 집착하고 좀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그 감정 하나하나 다 잡고 사니까 네가 힘든 거야. 그냥 뭐가 어떻게 되든 흘려보내. 그래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하루 일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거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아하,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해도 다른 거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아하, 좋아요. 자,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요리하래요. 요리, 왜 그럴까요?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음, 원래 요리를 잘해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예전에 요리 학원도 다녔고 요리를 할 때 취미로 할 때 좋아해요. 취미로 할 때. 근데 결혼하고 요리하는 게 의무가 되니까 아하, 싫어졌었는데 원래는 요리할 때 행복해요. 아하, 좋아요. 자, 또 하나. 이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히 강박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을 편히 가져. 좋아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맞아. 그래요. 네가 옛날에 다 체중을 많이 빼고 유지한 것도 마음이 편해서였어.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점에서 마음이 제일 불편한가요? 집에 있어도 못 쉬어요. 집에 있어도 못 쉰다. 네. 왜요? 남편이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좋아요. 자,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남편은 너무 못됐어. 왜요? 애를 막 깎아내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좋아요. 이 남편은 씨와 어떤 인연일까요? 친구예요. 친구. 자, 그러면 이 남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먼저 챙겨. 그래요. 남편한테 은근히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마음들을 따라가 보면 지금 현재 연락을 끊고 있는 부모님과 쌓인 애증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안 보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그냥 다 너한테는 불편해.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 같지가 않아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연락을 끊은 것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또 속으로는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 힘들었던 과거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의미는 거쳐야 될 과정. 왜 거쳐야 했을까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얻었을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너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요. 친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다 끊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얘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자기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기 감정을, 무시했던 감정을 꺼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느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을 무시했었을까요? 수치심, 수치심. 아이고. 슬픔, 죄책감, 고통스러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꺼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과거로 가서 그때 과거의 상황에 다시 재생해요.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누군가에겐 괴롭잖아요. 네,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 대해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부러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느껴주면 사라져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건강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얘는 원래 건강한 애예요. 그래서 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그 수술한 것 때문에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땐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요.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 좋아요. 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잘 버텨내가고 있는 거. 그래요. 자, 앞으로는 이 씨가 어떻게 살아주길 바래요? 그냥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남의 신경 안 쓰고 남들 시선이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 씨 어떤 관계인가요? 지켜주는 사람. 그래요. 어떤 식으로 지켜주나요? 옆에 항상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당신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안에서 느껴요. 그래요. 당신에게 혹시 이름도 있나요? 이름 없는 존재예요. 이름 없는 존재. 좋아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래, 어떤 모습인가요? 일단 일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요. 그 모습이 어때요?
편안하고 자유롭고 여유가 넘쳐. 좋아요. 그님 기분 어때요? 미래에 내가 애를 보는 모습이야? 네. 그냥 저의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좋아요. 현재 당신의 보는 기분 어때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아. 기분.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꼭 강조하거나 더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냥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니까 음흠. 게임하듯이 살아. 아,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살지. 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살면 두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려움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 그래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함께 있어줘야 돼요. 아,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좋아요. 두려움이 하나의 신호예요. 어떤 신호일까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신호. 아, 좋아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좀 더 전해주시겠어요? 너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래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그런 모습이 너무 보는 게 힘들어요. 그래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왜 이런 가상현실에 들어온 걸까요? 내가 체험하고 싶었으니까. 체험하고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이렇게 싸우고 힘들어하는 것도 체험 중에 하나예요. 굳이 이런 힘든 체험을 왜 선택했을까요?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가상현실이 아닌 진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 그래요.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힘들어, 맞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게 변하는 게 없어. 죽으면 다시 살아야 돼. 똑같은 삶을. 이건 선택 여지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 꼭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지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아, 너무 힘을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큰 목적과 소명과 꿈을 찾아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 꿈도 정말 꿈이야. 깨고 나면 없어. 그런 거군요. 환상이야. 꿈 한번 예쁘게 잘 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꿈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높은 레벨에 가고 좋은 아이템을 얻으면 기뻐하긴 하는데 그 기쁨도 잠깐이거든. 성취가 삶의 목적은 아니야. 그냥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요. 사랑이 전부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게임 속에서 더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득이 있는 건가요? 권력이 환상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높은 권력을 가졌으면 무조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또 그거를 성취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환상을 쫓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지옥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지옥. 그리고 또 현실에 있다 보면 너무나 궁핍하고 각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본인은 궁핍하다고 느끼지만 그 속에는 사실 잘 찾아보면 순간순간의 사랑을 느낄 일들이 많아요.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게 오히려 더 빛나요. 그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궁핍과 각박함을 탈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의 떨림을 따라가면 돼요. 마음의 떨림? 네. 이게 뭘까요? 내 심장에서 반응하는 것.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더 맞는 느낌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느낌. 그 애매하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다 아니에요. 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차라리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더라도 그냥 징검다리 밟듯이 밟고 가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할까봐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 꿈에서 깨면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아요. 그런 거군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이해해요. 그래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이게 가상현실인지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몰라야 진지하게 하니까. 그래요. 누가 이렇게 설계한 건가요? 신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과 만날 수 있을까요? 더 가까워지거나.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가깝게 있고 싶으면 찾으면 돼요. 어떤 식으로? 불러요. 요청하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고. 근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다 신이 준 거예요. 그런 거군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떠올렸던 것들, 한 번쯤 떠올렸던 것들, 자주 봤던 것들, 그게 지금 내 삶이에요. 그래요.
때로는 이 불공평한 세상과 불합리한 자신의 삶에 대해 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미안하긴 한데 음, 그게 세상인데. 그게 세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혹시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선생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래요. 혹시 제가 더 노력하거나 주의할 부분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더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더 돌봐야 할까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꼭 전한 말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세상이야. 경험할 게 많고 느낄 게 많으니까 많이 느끼고 와. 영어의 차원에서 더 소위 말해서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있나요? 남들을 많이 도와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많이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가 많은 존재들이 이미 매우 높은 레벨에 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살 현재 씨에게 전할 말도 이제 마무리 주겠어요? 외로워요. 외롭지만 내가 옆에 있어. 다 사람들이 너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걸 믿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 돼.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넓고 환한 거실에 있어요. 그런 기분 어때요? 기분이 평화롭고 즐거워요. 좋아요. 그 느낌. 그 평화롭고 즐거운 그 느낌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지금 기분 좀 어떠셨어요? 멍이에요. 멍해요.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 좀 1시간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난 것 같은데요? 30분? 좀 짧게 느껴지죠? 원래 그래요. 본인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좀 따뜻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어떨 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좀 마지막 중간 이후부터? 중간 이후부터.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소감 영상이라서 끝에 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오늘 굉장히 좀 짧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일단 이 앞부분에는 그 본인의 개인적인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죠. 특히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편해야 된다. 그 일도 그냥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그 아까 그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좀 인상적인 말이 나왔죠.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고, 그 지금까지 그 무시했던 감정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 치유의 원리를 정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감정들, 스스로 자기가 무시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느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의 상황을 다시 재생하면서 이렇게 자꾸 다시 느껴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느끼면 사라진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치료 모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그 트라우마 치료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 트라우마나 이런 치료할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거의 뭐 EMDR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걸 치료할 때 자꾸 이제 그 상황을 자꾸 좀 다시 꺼내서 좀 재생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해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도 처리가 돼야 사라지는데 처리 안 하고 묻어만 두니까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처리해야지 사라진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그 상담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할 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니까 게임하듯이 살아.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살지 마.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살아.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거 먼저 더 가봐야겠다. 이거 뭐 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질문을 이어 나갔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이렇게 그 게임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뭐 가상현실이다, 뭐 진짜가 아니다, 이 세상은 가짜다. 하지만 또 그렇게 막 살기는 두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뿐인 내 인생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알아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두려움도 과정이다. 아까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두려움도 하나의 신호다. 지금 내가 뭔가 변해야 되는 신호다. 이 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호라는 거죠. 신호라는 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힘든 가상현실에 들어온 거냐? 그랬더니 체험하기 위해서. 왜?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것도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참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댓글 중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기왕 가상현실이고 게임이면 조금 좋은 현실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현실을 만들어서 고생하느냐. 굳이 이 괴로운 현실을 왜 체험하느냐. 이 현실에 있는 우리 입장에선 정말 어이가 없죠. 이 입장에선.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순순히 우리가 게임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게임할 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진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뭐 그냥 그 카트라이더나 뭐 아주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게임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도 되고 성인이 되는데 그런 게임 하면 유치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예?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게임 찾기 시작하잖아요. 더 어려운 게임 찾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막 뭐 디아블로 막 이런 거 막 어려운 게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괴물 나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좀비 게임 하고. 왜 그런 걸 찾아서 할까요? 왜 그런 굳이 어렵고 무섭고 괴로운 게임을 찾아서 할까요? 쉬운 게임도 있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래야 재밌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또 하나, 내가 그걸 잘할 때 재밌잖아요. 잘하니까 재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가상현실이라는 현실에 들어왔을 때 영혼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그걸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바로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무리하는 전화서 해달라는 말에 했더니 그냥 대충 살아. 그래도 돼. 너무 힘을 주니까 그게 문제야. 뭐 무슨 꿈, 목적, 소명 그런 것도 정말 꿈이다. 깨고 나면 환상이다. 꿈 한번 예쁘게 잘 꾼 거다. 그거다. 그냥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높은 레벨에 가고 좋은 아이템 얻으면 기뻐하긴 하는데 그 기쁨도 잠깐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런 어떤 삶에서 성취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메시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가상현실에 들어와서 가상현실이라는 게임을 하면 돼. 목표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게임의 룰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의 룰은 이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러면 잘 사는 삶이라고, 이러면 좋은 득점을 얻는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 깨고 나면 다 환상이라는 거죠.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다 환상이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나오면 오히려 더 바보 같다. 꿈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런 헛짓을 했지? 이런 느낌까지 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력도 환상이다. 부와 권력, 명예, 이게 다 환상이다. 아무리 올라도 또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지옥. 결국 그 지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은 뭐냐? 우리 인간의 룰이 아니라 진짜 저 영계의 게임의 룰은 뭐냐? 그랬더니 남들 많이 도와주면 된다. 남들 많이 도와주면 된다.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가 많은 존재들이 이미 높은 레벨에 가 있다. 그래도 좋은 세상이다. 경험할 게 많고 느낄 게 많으니까 많이 느끼고 와라. 그래요. 참 너무 좋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콘텐츠가 참 많죠. 과학 콘텐츠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우주론, 뭐 가상 세계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영성 채널에서는 또 이제 우리의 현실은 진짜가 아니다. 꿈이다. 허상이다.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 그런 철학이 많이 있죠. 세상은 다 허상이다. 한바탕 꿈이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그 이 메시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런 굳이 게임을 생각하느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신관하는 이야기 책이나 여러 가지 영성 책을 읽고 얻은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계죠. 상대적인 세상인 거예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따뜻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상대계라고 하고, 저쪽 우리 영계를 절대계라고 하죠. 절대계. 거기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는 무한의 공간, 무한한 세상이에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한한, 충만한, 사랑 가득한, 소위 말해서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사실 저 위쪽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빛의 세상, 모든 것이 빛이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상대적인 게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빛이고 절대적으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인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사랑이고 절대적으로 빛이다 보니까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개념으로는 빛이 밝다는 거, 사랑이 좋다는 거 알겠지만 이 사랑이 좋다는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밝다는 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 빛이니까. 그래서 이 현실을 만든 거다.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 체험하기 위한 거죠. 체험하기 위한 거. 무엇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야? 그 빛이 밝다는 걸, 사랑이 아름답다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야 사랑이 있음이 좋은 것을 알게 되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원리인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밝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근데 이 세상은 왜 가상이라고 하느냐? 진짜 세상은 저 절대계가 진짜 세상이니까. 이 상대계는 단지 내가 사랑임을 체험하기 위해 사랑이 아님을 만들어낸 거죠. 가짜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굳이 공포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포 영화 보고 어려운 게임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들어진 현상 속에서, 게임 속에서 잘못된 게임의 룰을 잘못 이해하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헛된 꿈과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고 사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데 진짜는 우리가 사랑이고 모두가 하나임을 아는 거,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돕는 영혼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임을, 남과 내가 다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짜같이 만들었죠. 너무 진짜같이 만들었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메시지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힘 빼고 살아라. 힘 빼고 살아라. 그렇게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걸 쫓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건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하나이고, 우리가 모두 사랑이고, 우리는 모두 실패하지 않고 모두 하나로, 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렇게 설계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저 꿈 한번 예쁘게 꾸는 거니까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면 꿈 깨고 나면 허무하다. 그런 얘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주제는 정말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계속 또 이어지는 주제이고 하니까 다시 또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 영상에도 그런 게 있었죠. 불행한 영혼들의 비밀한 영상에서 오히려 그런 영웅적인, 소위 말해서 레벨이 높은 영혼들이 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더라.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을 깰 자신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현실을 선택하고 내려오기도 하더라.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삶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임을 반증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 괴로우면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한탄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를 깎아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시리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이라도 이 삶의 진짜 목적과 참된 가치와 우리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무래도 더 좋은 메시지와 더 좋은 통찰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좋은 영상들을 더 빨리, 더 먼저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번에 상담 소감 영상 더 들으면서 이제 오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미래 보니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되게 피폐했어요. 그죠? 너무 애쓰지 마. 그냥 다 알아서 잘 될 거니까 너무 마음 졸이면서 살지 마.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돼. 너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걸 다 집착하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감정 하나하나 다 잡고 사니까 네가 힘든 거야. 그냥 뭐가 어떻게 되든 흘려보내. 지금 하고 있는 타로 일도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다른 거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면서 요리하라고 그랬다고. 요리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서 정말 멋진 이야기들 뒤에 많이 했어요. 제가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질문을 좀 더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해보고 들어본 기분은 어떠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뒤를 보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고 중요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수준이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물론 각자의 표현 방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 개성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핵심을 잘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당당한 그죠. 목소리가 좀 싸가지. 그 당당함이죠. 당당함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녹음된 거 잘 들어보세요. 야, 내가 이런 말도 했구나 싶은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음성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게 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네.